여러분, 혹시 아침에 기분 좋게 텃밭에 나갔다가 정성껏 키운 모종이 뚝뚝 끊어져 있는 걸 보고 좌절하신 적 있으신가요? 밤새 누가 가위로 자른 것처럼 줄기가 댕강 잘려 있다면 10중 8구 그 범인은 바로 흙 속의 작은 괴물, 땅강아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단 이틀 만에 그것도 독한 농약 한 방울 쓰지 않고 이 녀석들을 밭에서 싹 몰아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흔히들 땅강아지는 독한 화학약품을 쳐야만 죽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은 수십 년 경력의 노련한 농업 전문가가 남몰래 쓰던 기막힌 옛날 방식을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 끝부분에는 여러분이 당장 오늘 저녁부터 따라할 수 있는 충격적일 만큼 간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과연 이 방법이 여러분의 밭에도 통할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땅강아지는 곤충계의 두더지라고 불립니다. 앞발이 아주 튼튼하고 널쩍해서 흙을 파고 다니는데 완전한 선수입니다. 문제는 이 녀석들이 흙을 파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소중한 작물의 뿌리를 다 갉아먹거나 들쑤셔 놓는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들뜬 작물은 물을 마시지 못해 결국 말라 죽고 맙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흔하게 살 수 있는 농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농부들과 지혜로운 농업 전문가들은 자연의 이치와 곤충의 고유한 습성을 이용해 해충을 쫓아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 땅강아지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화학물질이 전혀 없던 시절, 오직 자연의 지혜만으로 밭을 완벽하게 지켜낸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땅강아지의 생태와 작물 피해의 심각성입니다. 땅강아지는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곤충입니다. 낮에는 흙 속에 깊이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면 슬그머니 위로 올라와 얕은 흙 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이때 작물의 뿌리 근처를 지나가면서 어린 뿌리를 갉아먹거나 흙의 터널을 만들어 뿌리를 공기 중에 노출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작물은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상추나 배추, 고추 같은 여린 모종을 심은 직후에 가장 큰 피해를 줍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상황입니다. 땀을 흘려 심은 모종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땅강아지를 발견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이 녀석들의 활동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퇴치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은 독한 농약에 의존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약을 뿌리면 벌레들이 꼼짝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농약 판매점에 가면 땅강아지 전용 토양 살충제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밭을 갈아엎기 전에 이 약을 흙에 골고루 섞어주면 된다고 권장합니다. 초보 농부들은 이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당장 내 작물이 죽어나가는데 빠르고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앞에 불만 끄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자연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은 이런 극약 처방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함정에 빠져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블록입니다. 화학 농약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과 토양 파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땅강아지를 잡으려고 뿌린 토양 살충제는 땅강아지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흙 속에서 묵묵히 일하며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지렁이,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익한 미생물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땅이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은 흙에서는 어떤 작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병해충에 더 약해지고 결국 더 많은 농약과 화학 비료를 써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흙 속에 잔류한 독성 물질은 작물의 뿌리를 통해 흡수되어 우리가 먹는 식탁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텃밭이 오히려 독을 키우는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땅강아지를 완벽히 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강아지는 생명력이 아주 질기고 흙 속 깊은 곳까지 굴을 파고 도망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약을 뿌려도 그 약효가 닿지 않는 깊은 땅 속으로 숨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약효가 떨어질 즈음 다시 위로 올라와 작물을 괴롭힙니다. 또한 화학약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해충들은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작년에는 통했던 약이 올해는 듣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국 농도를 더 높이거나 더 독한 약을 찾아야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래된 농업 전문가의 지혜가 왜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죽이려 하지 않고 스스로 도망가게 만드는 지혜 말입니다. 5번째, 오래된 농업 전문가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80대의 한 어르신은 평생 농약을 입에 대지도 않고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밭에는 땅강아지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비결을 여쭤보았습니다. 어르신은 껄껄 웃으시며 주방으로 가시더니 아주 흔한 재료 몇 가지를 섞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벌레도 사람처럼 싫어하는 냄새가 있고 숨 막히는 걸 가장 무서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죽이지 말고 제 발로 걸어나가게 만들어야 땅이 산다는 그분의 말씀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6번째 블록입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방식의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후각과 피부 호흡을 교란하는 것입니다. 땅강아지를 비롯한 흙 속의 곤충들은 시각보다는 후각과 촉각에 극도로 의존합니다. 먹이를 찾을 때도 냄새를 맡고 위험을 감지할 때도 주변의 화학물질 변화를 예민하게 알아챕니다. 또한 곤충들은 사람처럼 코와 폐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배 옆에 있는 아주 작은 구멍, 즉 기문을 통해 숨을 쉽니다. 옛날 농업 전문가의 비법은 바로 이 두 가지 약점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녀석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냄새를 풍기고 동시에 그들의 숨구멍을 막아버릴 듯한 불쾌한 환경을 만들어 밭에서 당장 도망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7번째, 여기서 잠깐 오해와 진실을 짚고 넘어가 볼까요? 땅강아지는 과연 무엇을 싫어할까요? 많은 분들이 마늘이나 고추 끓인 물을 뿌리면 벌레가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진딧물 같은 작은 벌레들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몸집이 크고 흙 속에 사는 땅강아지에게는 냄새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비가 오거나 흙에 수분이 많아지면 냄새가 금방 씻겨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냄새 작전만으로는 녀석들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냄새를 흙 속에 오래 머물게 하면서 녀석들의 몸에 직접 닿았을 때 물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혼합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민간요법과 진짜 농업 전문가의 비법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8번째, 드디어 비법 재료 첫 번째를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방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용유입니다. 폐 식용유를 사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기름이 도대체 어떻게 땅강아지를 쫓아낸다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곤충의 숨구멍을 기억하시나요? 물에 식용유를 아주 약간 섞어서 땅강아지가 다니는 길목에 뿌려주면 흙에 스며든 미세한 기름막이 녀석들의 몸통에 묻게 됩니다. 기름은 물과 달라서 증발하지 않고 곤충의 피부에 얇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숨구멍이 막혀서 땅강아지들은 엄청난 호흡곤란을 겪게 됩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 녀석들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 흙을 벗어나 가장 빠른 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 블록입니다. 하지만 기름만으로는 흙과 잘 섞이지 않고 겉돌게 됩니다. 그래서 비법 재료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바로 천연 액체 비누 또는 주방 세제입니다. 세제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주는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세제 성분 자체가 곤충의 피부 겉면을 보호하는 왁스층을 녹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곤충의 몸은 수분을 잃지 않도록 얇은 왁스로 코팅되어 있는데 세제가 이 코팅을 벗겨내면 녀석들은 피부가 따갑고 몸이 건조해지는 치명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식용유와 세제가 만나면
숨통을 조이는 동시에 피부 보호막을 파괴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독한 농약 없이도 벌레들에게는 지옥 같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비법, 재료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후각적인 공격을 더해야 완벽해집니다. 향을 증폭시키는 천연재료, 바로 목초액이나 진한 마늘즙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수출 굽고 남은 목초액을 아주 요긴하게 쓰셨습니다. 목초액은 나무가 타면서 나오는 강한 탄내와 산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흙 속에 사는 벌레들에게는 산불이 났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기름과 세제가 섞인 물에 목초액을 살짝 타주면 땅강아지들은 숨이 막히고 피부가 따가운 데다가 산불이 났다는 냄새까지 맡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이곳은 생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틀 안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밭의 경계선 밖으로 미친 듯이 도망치게 됩니다.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의 화학적 결합이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요? 식용유, 주방세제, 그리고 목초액. 이 세 가지는 사람에게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일상적인 재료들입니다. 흙 속에 들어갔을 때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비료 성분으로 변하거나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토양을 파괴하는 화학 살충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용액은 흙 속의 산성도를 일시적으로 변화시키고 강력한 코팅막을 형성합니다. 작물의 뿌리에는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아주 묽은 농도로 만들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직 민감한 피부를 가진 흙 속 해충들에게만 정밀 타격을 가하는 아주 스마트한 생태적 무기인 셈입니다. 12번째. 그렇다면 용액을 만드는 정확한 비율과 주의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2리터짜리 생수병을 준비하세요.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식용유를 소주잔으로 반잔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주방세제나 천연 비누액을 소주잔으로 3분의 1잔 정도만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초액이 있다면 소주잔 반잔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세차게 흔들어 주세요. 물이 뽀얗게 변하면서 기름이 잘 섞인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나고 흙의 미생물에게도 안 좋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알려드린 정량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무기가 완성되었습니다. 13번째 블록입니다. 용액을 만들었다면 어디에 뿌려야 할까요? 그냥 밭 전체에 막 뿌리면 낭비입니다. 땅강아지 통로를 찾는 기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밭에 물을 흠뻑 주고 나서 다음날 아침 흙 표면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흙이 살짝 들떠서 위로 볼록하게 솟아오른 구불구불한 선이 보일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푹 꺼지는 공간. 거기가 바로 땅강아지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터널의 입구나 끝부분을 찾아서 구멍을 살짝 넓힌 다음 우리가 만든 용액을 천천히 부어줍니다. 약 한 컵 정도를 흘려보내면 용액이 녀석들의 터널을 타고 흙 속 깊은 곳까지 쫙 퍼져 내려가게 됩니다. 14번째. 용액을 투입하는 최적의 시간대도 아주 중요합니다. 해가 쨍쨍한 한낮에 뿌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분이 너무 빨리 증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무렵인 저녁 시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땅강아지들이 활동을 시작하려고 기지개를 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이 용액을 통로에 부어두면 밤새 녀석들이 터널을 지나다니다가 온몸에 이 기막힌 용액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낮 동안 흙이 열기를 머금고 있다가 밤이 되면서 서서히 식을 때 냄새와 기름 성분이 흙 속에 가장 오랫동안 잘 머물러 있게 됩니다. 타이밍이 성공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15번째. 자, 첫째 날의 변화. 흙 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용액을 부어놓은 그날 밤. 터널을 지나던 땅강아지들은 평소와 다른 냄새와 촉감을 느낍니다. 끈적이는 물이 몸에 닿는 순간 기문이 막혀 숨쉬기가 답답해집니다. 당황한 녀석들은 더 깊은 곳으로 숨거나 다른 통로를 파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파고드는 곳마다 목초액의 강렬한 탄내와 세제의 따가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흙 위로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아침에 밭에 나가보면 평소보다 흙이 더 심하게 파헤쳐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녀석들이 죽기 살기로 도망치며 남긴 발악의 흔적이니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16번째 블록입니다. 둘째 날의 변화. 땅강아지들의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첫째 날에 충격을 받은 녀석들은 하루 종일 숨을 헐떡이며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밤이 되면 이 밭은 도저히 살 곳이 못 된다는 생존 본능의 결정을 내립니다. 무리를 지어 혹은 각자 도생으로 여러분의 밭의 경계선을 넘어 이웃의 잡초밭이나 산기슭으로 대거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틀째 아침 밭에 나가보세요. 새롭게 파헤쳐진 볼록한 흙터널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물의 밑동이 잘려나가는 슬픈 일도 더 이상 벌어지지 않습니다. 단 이틀, 고작 식용유와 세제 몇 방울로 우리는 골칫거리를 완벽하게 몰아낸 것입니다. 17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실제 텃밭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500평 규모의 주말 농장을 운영하시는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매년 봄만 되면 상추와 대파를 심어놓고 땅강아지에게 절반을 뜯기며 소가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농약은 쓰기 싫어 포기하려던 찰나에 이 옛날 비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퇴근 후 저녁마다 통로를 찾아 꼼꼼히 부어주셨습니다. 정확히 3일 뒤, 그분의 밭에서는 단 한 마리의 땅강아지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확량이 2배로 늘어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김 선생님은 주변 이웃들에게 이 마법 같은 비법을 전도하고 다니십니다. 18번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텃밭 주변 환경을 땅강아지가 아예 싫어하게 만드는 추가 팁이 있습니다. 땅강아지는 습하고 덜 썩은 유기물이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특히 덜 부숙된 퇴비, 즉 냄새가 독하게 나는 생퇴비를 밭에 뿌리면 온 동네 땅강아지들을 초대하는 꼴이 됩니다. 퇴비는 반드시 완벽하게 발효되어 가루처럼 보슬보슬하고 흙냄새가 나는 좋은 퇴비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밭 주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경 자체를 녀석들이 살기 불편하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만든 기적의 용액을 자주 쓸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예방이 됩니다. 19번째 블록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다른 해충들에게도 이 방법이 통할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이 유화제 용액은 땅강아지뿐만 아니라 흙 속에 사는 굼벵이나 거세미, 나방애벌레 같은 다른 성가신 녀석들에게도 똑같은 호흡곤란을 유발합니다. 또한 물에 아주 연하게 타서 작물의 잎에 직접 분무해주면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잎사귀 해충들의 숨구멍을 막아 퇴치하는 데도 아주 훌륭한 친환경 살충제가 됩니다. 이것을 농업용어로는 난황류 방식의 응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단순한 원리 하나만 확실히 이해하고 계시면 텃밭에서 일어나는 해충 문제의 70%는 여러분 스스로 안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텃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벌레 한 마리를 잡겠다고 흙에 독을 붓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오래된 농업 전문가들이 남겨준 이런 소박한 지혜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닙니다. 생태계의 사슬을 끊지 않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텃밭은 생명이 자라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 흙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농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단 이틀 만에 땅강아지를 몰아내는 기막힌 비법. 그것은 독한 농약이 아니었습니다. 물과 식용유, 약간의 주방세제, 그리고 목초액을 섞어 땅강아지의 숨구멍을 막고 냄새로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아주 과학적이고도 친환경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녀석들의 통로를 찾아 저녁에 붓기만 하면 이틀 뒤 대탈출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이 대단한 반전.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작물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텃밭에서는 지금 어떤 해충이 가장 골칫거리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아주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